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피부가 되게 기름지지 않았나. 네, 좀 쉬긴 했는데 중간에 저희는 미장도 대응했다 보니까 참 좀 속 놓고 쉴 수는 없었던 연휴였지 않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번 연휴 지나고 오늘 금요일 하루가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네. 오늘까지 쉬었으면 9일 연휴 연속적으로 쉬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장이 열려야지 또 다음 시장 흐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열려서 다행이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밀린 뉴스들 그리고 오늘장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쉬는 동안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으니까요.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제장주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개장과 동시에 속보가 나왔죠.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8단 제품을 납품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도 앞두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에 11% 가까이 빠지기도 했어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뭐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충격이 그대로 하이닉스에 쫓아왔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특히나 지금 이번 장 시작하기 직전에 젠스당 CEO가 우리 삼성전자랑 못하겠다 이런 식의 또 발언과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했었거든요. 젠스당 CEO 입에서 원래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협업 기술에 대해서 개발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완전 반대되는 뉴스를 내놨었던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뭔가 지금 말이 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바뀌었지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해당 뉴스 사라졌습니다. 해당 글을 이제 올린 사이트 내에서 글이 뉴스가 삭제가 됐어요. 좀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듯한 발언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이제 HBM3E 8단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겁니다. 다만 이 HBM3E 8단 같은 경우에 이전에서도 중국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번 공개된 것도 엔비디아 제품군 특히나 중국향 매출 비중에 달하는 HBM을 탑재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중국향입니다. 결국에 달라진 거는 없어요. SK하이닉스가 16단 최선단 공정을 엔비디아의 미국향 매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뉴스 때문에라도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안도감을 또 취하면서 반등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이제 앞으로 16단 개발 내지는 HBM4까지 이제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정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이 기술 격차를 또 좁히는 뉴스가 나올 확률은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었던 점은 딥시크 때문에 가격적인 매출이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뉴스 때문에 빠졌던 거잖아요. 결국 SK하이닉스나 오늘 장중에 한미반도체와 같이 HBM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다 개파락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자, 다만 우리나라 지수물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수 기점으로 따졌었을 때 항상 MSCI, 사우스코리아 ETF, EWY라는 지수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WY 지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기점으로 살펴본다면은 해당 가격대가 21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이닉스가 오늘 20만 원대 언더로만 끝나지만 않는다면은 아직 다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강했지만 딥시크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여러 난이로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장 무조건적인 우려감을 표방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원래 HBM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네, YC입니다. YC 지금 보시면은 오늘 현재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양봉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호재성이 일단 미국향이 아닌 중국향 8단으로 넘어갔다는 말씀 전해드렸던 만큼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시도하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바뀐 점이 있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직도 우리는 구분해서 봐야 되고 HBM이냐 레거시냐 아직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바뀐 건 있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결국에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HBM 관련주들을 올라가는 대로 반등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실게요. 한미반도체도 보시면은 저희가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나 지난 시간에 비쌉니다. 좀 눌리면은 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딱 21선까지 지지해 주면서 버티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달라진 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HBM 관련주들이 눌렸다. 시장이 지금 당장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아직도 90% 이상이 엔비디아의 롱 포지션 올라간다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딥시크 사태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 강하게 하고 있다시피 마찬가지로 반등을 할 확률은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주들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조정이 그래도 또 나올 때는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 이번에 조정분이 터져 나올 때 굉장히 하방에 대해서 면역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만큼 이번에도 만약에 반등이 올라왔다. 이번에도 지난 고가 근처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면 또 다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4848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고 HBM 관련주들이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저가권에서 30% 이상, 40% 가까이 강하게 올라온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올라왔을 때는 일단 좀 팔고 넘어가고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가 해당 종목들 하나하나씩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납품 관련 소식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딥시크 관련 영향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소부장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항상 강조해주시는 4848 전략 함께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딥시크, 그 안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연휴 우리가 쉬는 동안 가장 핫했던 게 딥시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챗GPT와 같은 성능의 AI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이 소식에 고부가 가치에 또 고사양 AI 반도체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주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국내에 미칠 영향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뭐 딥시크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미 이야기들 전해 들으셨기 때문에 뭐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좋냐 나쁘냐의 수준보다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옛날 신냉전 때 당시에만 보셔도 미국하고 러시아, 소련이었죠. 미국과 소련이 그때 어땠습니까? 달 탐사 보낸다고 우주항공 보낸다고 계속해서 쏘아 올렸었잖아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쟁권이 올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반도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불러오르고 있는 거는 AI 소프트웨어. 첫 번째 딥시크를 통해서 보여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테슬라 그리고 BYD. 우리나라에서도 BYD 전기차 테슬라가 모델 3가 6천만 원대잖아요. 자, 그런데 BYD에서는 똑같은 모델 라인업이 3천만 원에 출시를 한답니다. 네. 가격 경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시장 경제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가격 경쟁 논리입니다. 뭐 제품 좋은 거는 모두가 다 알죠. 어느 산 뭐 테슬라가 더 좋은 거 당연히 아니냐. 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격이 반값이래요. 그러면은 가격이 싼 걸 더 보지 않을까요? 그쵸. 저라면은 한 번 정도는 타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딥시크도 좀 마찬가지예요. 딥시크 논리가 뭐 물론 굉장히 딥시크가 챗GPT의 데이터 정보를 가져와서 학습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직 남아있고 사실관계로 밝혀진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만 결국에 가격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 이 AI를 통해서 뭔가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있죠. 뭐 영상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검색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곳들이 가장 불안정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 AI 개발로 인해서 지출 비용이 늘어나지 않느냐. 당장에 케이펙스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도체 쪽에서도 주목했다시피요. 자, 그럼 이런 딥시크가 나타남으로써 인해서 어떤 점이냐? 비용 절감이구나. 이쪽으로 지금 시장이 오히려 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반도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일단 AI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를 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중에 네이버도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5.8에서 6%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탈출한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특히나 통신 포털 쪽이잖아요.
이 네이버 같은 종목 원래 경기와 관련된 광고 쪽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주가 자체는 싸기 때문에 AI와 연관성만 붙여준다면 강세를 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럼 네이버 보실 때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죠? 플리토입니다. 플리토도 네.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현재 25%가량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AI 소프트웨어, AI 의료 쪽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쪽 전체적으로 강해요. AI 의료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도 소개시켜 드렸었고, 오늘 장중에는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딥시크 활용 계획이 있다라는 뉴스를 또 나타내면서 장 초반에 갭상승 강하게 18%로 시작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AI와 연관성만 높다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아직도 좀 물론 비싼 종목도 있고 바닥권에서 반등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때 과거에 21년도 때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아직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일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마음 AI도 있습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딥시크 활용과 관련된 뉴스를 띄우면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고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27%까지 올라갔다 지금 14%가량으로 음봉전환한 모습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481선 장기 저항선 위로 지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지난 상승 구간까지 거의 회복을 다 했구나라는 점을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 내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아직도 올라올 종목도 많고,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발췌를 해왔는데 아직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당장에 그럼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들어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거보다 아직 덜 올라간 쪽이 AI 바이오 쪽이에요. 네, AI 의료. 저희가 신테카 바이오 다시 한번 볼게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I 의료 섹터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이 종목들 아직도 우상향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앞서서 마음 AI나 플리토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지금 주가 위치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직도 저렴해요. 의료 AI 전반적으로 이제부터는 그러면 경쟁 구도로 들어감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 확률까지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AI 소프트웨어, AI 의료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확률은 매우 높아졌으니까요. 더 추가적인 상승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네이버와 플리토 함께 묶어서 체크를 해봤고요.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던 딥노이드, 마음 AI, 그리고 더해서 의료 AI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선주 관련해서 엔진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선박 엔진 수입을 늘리면서 국내 선박 엔진 제조사의 실적이 현재 순항 중입니다. 특히나 엔진 분야에서는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손을 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난 대중국 엔진 수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엔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에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다시피 네. 조선주도 단기적인 조정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엔진 쪽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국내 수주권으로 인한 실적으로 만약에 가고, 추가적으로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 미국 내 항만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엔진이 더 좋습니다. 완벽하게 중국의 수주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도 좋고 중국도 좋고 노후 선박도 계속 폐선되고 나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이나 아니면 STX 엔진 뭐 두 가지 정도 종목으로 우리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엔진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월 15일 고가 찍은 이후에 조정분이 나오지만 20일 이평선은 이탈을 하지가 않죠. 제가 항상 5일선과 21선 이 두 가지만 두고 트레이딩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던 만큼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중에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TX 엔진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오늘 지금 맞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고가 위로 좀 안착하는 모습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좀 반대적인 모습이 있죠. 반도체가 강하면은 조선주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
반도체가 오늘 장처럼 약간 눌린다라고 하면 조선주가 반대로 강한 흐름.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쉬어갈 구간은 충분히 다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만큼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넣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슈퍼사이클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화엔진과 STX엔진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반도체주와의 흐름 변화도 면밀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우리 시장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시작한 우리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기업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오늘은 짚어주실까요?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프트웨어들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좀 한번 주목을 하고 싶어요. 딥시크를 통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럼 뭘까요? 중국향 AI 매출이 있는 회사가 강세를 더 띌 수 있겠죠. 네. 오늘 장 중에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매수가는 따로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VI까지 걸리면서 17%가량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4,000원가량으로 좀 10%가량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를 제가 2만 원 이하로 일단 지정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반도체 IP 설계 전문 회사죠. 비디오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왜 그럼 이번 딥시크 향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느냐라는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61% 가까이 됩니다. 중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AI 산업과 관련돼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회복세 내지는 매출에 대해서 이익 구조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칩스앤 미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장에 NPU나 자율주행 여러 가지 섹터로 항상 칩셋 미디어의 IP가 활용되곤 하는데 최근에 특히나 비디오 IP와 관련된 뉴스들을 가장 많이 들여보셨을 겁니다. 칩셋 미디어의 NPU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25년도 매출로 이제 라이선스 비용에 체결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까지 기대가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AI가 탑재된 제품군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의 이 NPU가 탑재될 확률 그리고 이런 AI PC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서 현재 주가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 수급으로는 외국계에서 4거래일 이상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아직 더 강한 강세적인 상승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인 딱 21,650원을 맞고 눌린 모습이 있습니다. 2만 원을 매수가로 지정을 해드렸는데 2만 원 같은 경우에 오늘 돌파 나온 저항대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가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가 자리를 만약에 안 준다면은 종가로 저는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오늘 돌파 충분히 이면 지난 고가가 돌파 나온다면 앞선 매물대 구간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으로 다음 매물대에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단기 추세 22평선 이탈 나오는 자리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으로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칩셋 미디어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 이하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6,500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